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속에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중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였습니다. 국감 내내 고성과 충돌이 이어지며 난장판을 방불케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그야말로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모습 먼저 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가짜뉴스하고 이 회의 진행도 거짓말하고 추미애위원장은 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거리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송원석 의원, 내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송석준 의원, 송원석이나 손석준이나 비슷해. 아, 송씨는 맞췄네요.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무당한 군인이 구락발로 그러면 국회를 입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것은 내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겁니다. 내란죄 판단은 어디서 하지요? 당신이 뭔데 지금 사퇴를 하라는 거야? 난동 부리지 마세요. 이게 난동이지 뭐야 이게. 예, 국방부의 국감 모습까지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먼저 대법원 국감 이야기를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 법사위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난타전, 또 난장판 이런 저희가 표현을 썼었는데 일단 오늘 대법원 국감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은 있었지만 법사위하고 대법원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좀 노력한 그것은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두 번의 청문회는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참석을 하셨고 바로 이석을 하지 않고 90분간 자리에 지켰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증인 이 사유서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참고인으로 질의를 하게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무엇보다 이석한 이후에 법사위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국회와 대법원이 서로의 좀 권능을 인정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 다만 사실은 그 대법원의 그러한 어떠한 그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것은 대법원 자체가 계엄시국이나 또 그 이후에 직위원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 그리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이 많이 생겼고 그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질의하고 따지고 감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여야가 함께 물어본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어떠한 권위는 스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민의의 장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당당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은 좀 아쉽습니다.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대법원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어필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달에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민망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들이 아예 뉴스에서도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때 뭐 탄핵을 하네, 고발을 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내일 모레는 현장 검증을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뭐 국회법에 있어서 출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거나 이런 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린 것이냐. 근데 이게 사법행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무죄로 확정을 했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 고등법원에서는 마침 대통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가 된 거거든요. 예. 계속 중인 사건으로 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 관여할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다만 추미애 위원장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사유서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민주당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법부 무력화, 어쨌든 국회가 너무나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와 같이 출석을 했습니다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는 법 규정에 맞지 않다.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에 침묵을 지키다가 정회 때 퇴장을 했습니다. 앞서 뭐 증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부분에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사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저렇게 분명한 입장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동연 판사에 대한 그 내란군의 어떤 체포 명단이 나왔을 때 저런 입장을 내셨으면 국민들이 아주 지지하는 그런 대법원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란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전 정부가 정말 그 사법부에 대해서 강압을 이용해가지고 이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민의 회장인 국회 또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냈다. 저는 많이 아쉽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여태까지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대선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슈화가 된 적이 있나요? 이게 국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판결은 재판관이 한 것이고 저희가 많은 재판에 임하지만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도 있고 유리한 판결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자승자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왜 그 당시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1심이 재판 중이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서면 답변서를 미리 제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답변서 안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9일 만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3월 28일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검사들이 재판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1심과 2심이 유난히 길었었기 때문에 특히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의 시점을 조금 빠르게 잡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게 다 답변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서면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속도를 내보죠. 국방부 국감의 모습도 조금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안규백 장관과 또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 국방부의 국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왜냐하면은 형사법상으로 내란 죄가 성립하는가,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나머지 사람들이 죄가 유죄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인데 네. 이게 형사적으로 그 정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에서는 하나의 프레임화하고 있거든요. 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관련이 없는 의원들이나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성일종 의원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강성의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법부를 무력화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스스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형사적으로 내란죄라는 것이 아직 1심 판결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 당이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일종 위원장에게 김명주 의원은 또 사퇴하라고 하면서 또 여기에서 또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 국방부 국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더니 왜 홍시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냐,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많이 반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처럼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다라면, 80% 이상 참여했다라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을 하며 섭섭함을 표하겠습니까? 정말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도 잠옷 입고 속옷 입고 서강대교에 차 세워놓고 걸어서 국회를 지켰는데, 국회를 지켜야 할 국민의힘 80%의 의원들이 당으로, 저는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피신하신 거 아닙니까? 계엄군을 피해서. 그래놓고 국정감사 와서 내란 관련해서 저렇게 볼상사나운 반발을 하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윤 어게인 세력이다, 윤프리 세력이다, 아직도 윤석열은 죄가 없다, 이런 분들도 많고, 국민의힘의 장애 집회 때 그런 편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늪에서 어서 빨리 좀 빠져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외교부 국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납치 구금 사태를 두고서 여야의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는데 좀 이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를 열었는데 어떤 정부의 대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캄보디아와 외교적인 채널을 직접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사람이 지금도 한 300여 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 명씩 뭐 송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뭐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현지 경찰들과 공조하는 형태로 수사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측에서 이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국감 과정에 있어서 또 군사작전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야 의원들이 다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가 되고 이런 형태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작년에도 220건 정도가 있었고 올해도 8월까지 330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 측에 경찰을 3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원래 1명이었다 3명으로 늘린 것인데 그러면은 7월에 왜 그때 캄보디아 대사는 그렇게 경질을 시켰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음 대사를 선임을 할 때까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안에서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 8월까지 캄보디아 현재 관련 신고만 330건에 이르고 있고요. 또 수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캄보디아 납치 구금 사태 둘러싼 여야 충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러한 범죄 집단이 너무 끔찍한 일을 벌였고 너무나 인권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네네. 지금 이걸 따지기는 좀 후회 좀 하고 일단은 여야 그리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가 아무래도 국민 소득이 낮고 독재 국가, 권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은 관료들이 좀 부패하고 이런 범죄 집단과 결탁해 있고 여기에 최근에 태국하고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정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 정부에서 대응하기가 많이 힘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TF 회의도 구성해서 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사 인력도 늘리고 경찰 인력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언론과 정당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이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구금돼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좀 풀려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두고도 거세게 맞붙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게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압적인 수사를 그러면은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특검에서는 스스로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믿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근데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수처 여기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법으로서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정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메모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 안에서 새벽까지의 수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검에서는 식사도 2차례 하고 휴식 시간을 3차례 정도 주었다. 그리고 건물 밖에 CCTV를 보았을 때 강압 수사 같은 느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설득이 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강압 수사가 있다면 이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도 증거 능력이 모두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사 사건을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야 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쟁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공직자 분이신데 네네.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이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수십억 원의 어떤 개발이 분담금을 탕감해주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된 건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에서 이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장기간에 구금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저는 특검에서 CCTV 촬영을 해서 수사를 했고 여러 부분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거에 대한 확인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안 관련해가지고 정말 예전같이 정말 이분한테 고문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공세를 하니까 저는 이 사망하신 분 외에 정말 이 양평 특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이 뭔지 사실은 국민의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잖아요. 비리 사건이고. 그럼 그런 부분하고는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공당인데 어떻게 그런 개발 분담금 수십억을 탕감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부분만 정쟁하는지 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두 분께 아주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입장을 보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꼭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길래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복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서 전 정부의 탓을 하기도 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정말 여야 없이 사실관계,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히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하는데 예. 그럼 3주 동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료 받고 또 증인 신청해서 밝혀내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또 갑자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럼 국정감사는 뭡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조사만 해야 됩니까? 국회가 입법활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